4, 3, 2, 1. 속보. 2024 결산 데이터 공개. 올해 최다 송금 날은 어버이날.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동뮤지션의 Give Lov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024 결산 데이터 공개. 올해 최다 송금 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결산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페이로 송금하기를 가장 많이 이용한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은근 이 효자 효녀들이 많다는 거죠. 챙길 땐 다 챙기고. 예전에는 돈 봉투에다가 현금을 뽑아서 드리곤 했는데 페이로 띡 보내면 성의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버이날 송금이 많이 이용됐다는 거 보면 이제 어르신들도 편하게 받으시는 것 같고, 어버이날 말고도 기념일, 결혼식, 명절 이런 특별한 날 간편 결제 송금을 많이 하는데 송금할 때 뭐 봉투에 담기 요 기능 이용하면 기분도 나고요. 자, 아무튼 현금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송금하기로 보답을 팍팍 할 수 있게 내년에도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보내주신 만약의 사연으로 끝없이 망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브레이크 없는 앤들의 폭주가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0704님, 방탈출 카페에 놀러 갔는데 직원분이 옛날에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번호도 다시 주고받고 추억 얘기도 하루 종일 했답니다. 탈출을 그래도 하셨나 보네요. 문자 보내신 거 보니까.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옛날 생각이 일단 나는 게 제일 좋죠. 3102님, 베디 어제 목 디스크 터졌다고 진단받았어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너무 겁납니다. 최대한 수술은 안 하고 치료해보고 싶어서 대학병원 예약해뒀어요.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아프시겠는데요. 허리 디스크 터졌다는 분들은 많은데 목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시는, 두통도 있으실 것 같고, 머리를 가누는 그 자체가 힘들다니 진짜. 잘 쉬셔야 됩니다. 어떻게 쉬실 여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5990님, 귤을 박스채로 안고 먹어요. 어제는 드라마 보면서 3kg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인지 감기엔 잘 안 걸리는데 살이 쪄요. 귤 적게 먹을 방법 없을까요? 다 드셨는데 뭐 더 드실 귤이 남았습니까? 귤 칼로리 높은데 당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8055님, 추운 창고 안에서 2시간 동안 재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으슬으슬 춥네요. 콧물이 줄줄 흘러요. 감기가 온 것 같은데 빨리 집에서 뻗고 싶네요. 좀 뜨거운 물로 샤워를 꼭 하시고, 거의 뭐 약간 덥다 싶을 정도로 그 으슬으슬할 때는 제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좀 많이 뜨거운 물을 샤워 틀어놓고 목 뒤 있죠. 목 뒤. 아까 또 목 디스크 걸리신 분 계셨는데 목 뒷부분을 어깨 쪽지랑 같이 계속 거기 샤워를 계속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코가 뻥 뚫리는 느낌도 있고 저는 그걸 꼭 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4년간 하차 요구됐다가 드디어 인기남이 된 게스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성탄절입니다. 지금 뭐 오늘은 박싱데이죠. 그렇죠. 메리 박싱데이. 네. 그 강주원님이 보내셨는데 네네네. 종범 작가님께 과자 선물을 보낸 영수증 인증샷과 함께 인증합니다. 남은 2024년과 2025년 행복하세요라면서 이종범 작가에게
과자 선물을 박스로 보내신 분이 계세요. 목요일이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야. 이게 제가 베텐 나온 지 횟수로 5년 꽉 채워 4년 동안 거의 목요일을 타겟팅해서 보내주신 이 선물은 처음입니다. 이 정도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강주원이 감사합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감사합니다. 야 이게 웬 거야? 미국 과자예요. 그리고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좀 아까 제가 이것도 노린 거죠? 미리 그 생록방 때 좀 보여드리고 네네네. 미리 하나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이게 목요일에 온 겁니까? 베텐에 온 거죠. 축하드리고요. 정확히 딱 찍어가지고 미국 과자 보내셨네요. 또 권유리의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꿋꿋함이 이긴다. 하차 요구가 권유리 씨가 잘 그쵸. 즐겨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사라졌어요. 민심을 다 잡아주고 가셨어요. 예, 그 역시. 유리 씨가 추가 목숨 하나 주고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권유리 씨가 어떻게 보면 하사한 권유리 로또. 불화한 목숨이라고. 그죠. 여기서부터 향후 5년은 권유리 씨가 만들어준 목요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리 씨가 베텐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베텐도 만든 뒤에 목요일도 다시 만드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와서 그죠. 목요일 코너 즐거드려요. 목요일 너무 이거 종범 오빠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분 꿋꿋하시잖아요가 제 지금 약간 예. 올 한 해의 워딩이에요. 그분 꿋꿋하시잖아. 권유리가 재밌다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은 코너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후광 효과가 있죠. 확실히.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다시 바로 세우고 가셨어요. 예. 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N사세의 날이고요. 아, 그렇군요. 2024년을 좀 요약해 보신다면. 올해는 진짜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아주 널널하게 세웠던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연초부터 욕심을 하나도 안 세우고 제일 큰 목표가 뭐였어요? 제일 큰 목표요. 제일 큰 목표 저의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죠. 만들었네요.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초과 달성입니다. 스토리 캠프. 우리 베디님도 와주시고 예. 우리 넉살님도 와주시고 정말 베텐 때문에 삽니다 요즘 제가. 저도 지난주에 녹화를 하고 네네네. 즐겁게 했습니다.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원래 한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거의 3시간 반? 네, 그 정도 했죠. 왜냐면 주제가 제가 좋아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네. 자, 최애 코너가 N사세라고 뽑은 베텐러들이 또 조금씩 네. 엔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다른 요일 분들은 다 한 방이 있잖아요. 정말 입담 좋으시고 웃긴 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메인 디쉬라면 목요일은 사실은 밑반찬 같은 거거든요. 콩자반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버티는 요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샤이 N사세 하던 분들이 네. 유리 씨가 지목을 한 이후에 용기를 얻고 다들 용기를 얻었죠. 특히 이제 여텐러들이 네네네. 여자 청취자분들이 이종범 작가 코너를 좋아한다고 전화 연결했는데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요, 근데 그거? 예.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근데 배성재 팬들은 배성재가 제일 신나고 편해 보이면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요일 날 약간 오래된 코너직이라 그런지 그 부장님 모드로 머리다가 이렇게 넥타이 두르고 마구 입을 터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목요일이 제일 신난다고 왜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제일 편해 다른 보입니다. 코너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코너는 좀 손님 맞이를 해주세요. 근데 목요일은 너무 나를 후드려 패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게 후드려 팹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정 게스트를 좋아하죠. 그죠. 네. 자, 3012님. 네. 이종범의 연말 결산이 궁금합니다. 웹소설을 엄청나게 읽으셨던데 작가님이 뽑은 올해 최고의 웹툰 웹소설은 뭔가요? 야, 이거 몇 개 얘기해야 돼요. 막 빨리 얘기해도 돼요? 올해 최고의 웹툰은 오늘만 사는 기사죠,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제가 관여가 돼 있으니까 말고 올해 웹툰 진짜 좋은 거 많았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완결됐나요? 아직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승차사 노동조합이라고도 있어요. 요것도 진짜 재밌고 야. 요 두 개는 제가 올해 건진 이건 진짜 재밌다 싶은 두 개가 있었고 엄마 찾아 산말리랑 아니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자꾸 엄만길 그리고 저승차사 노동조합. 저승차사 노동조합. 이상하게 합치시네요, 두 개를. 저승노조. 네, 그죠. 왜냐면 좀 줄여야 돼서. 그죠. 저승노총. 그 약간 웹소설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의 뱀이 되었다 추천드리면서 갑니다. 종말의 뱀이 되었다. 너무 재밌습니다. 종말의 뱀이 되었다. 뱀이 되었다. 진짜 재밌습니다. 끝내주죠. 이 사실 스트리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컨텐츠는 이종범이 추천하면 사실 확실하죠. 믿고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저승노총은 베텐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재밌어요. 네. 자, 오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홀랑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네. 자,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강민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어떨까요? 고민되는 게 거미줄은 팔목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튼튼하고 질긴 거미줄을 만드는 지식을 얻는 게 좋을까요? 도시를 활강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녹아 없어지는 거미줄이 좋겠죠. 없어지지 않는 거미줄은 쓰레기니까 민폐 아닙니까? 자, 스파이더맨이 된다. 일단 뭐 히어로가 된다는 많이 오죠. 예. 어떻게 일단 그 전에 제일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나마 제일 땡기는 히어로 뭐예요? 땡기는 히어로요? 예, 히어로 중에서 마블 유니버스에서? 그렇지. 뭐 마블 DC 다 포함해서. 저는 배트맨이죠. 배트맨이에요? 예. 가보니, 떼부자. 재벌이니까. 예. 아니 다 배트맨 얘기하면 다 돈 얘기를 해. 건물주. 다 예. 그런 얘기하는데. 펜트하우스. 그럼 배트맨 빼고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부자니까. 떼부자. 근데 건물주야 다. 예. 스파이더맨은 몇 위예요 그러면? 예?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 좀 이제 약간 가난한 히어로 쪽이죠. 피자 배달부죠. 피자 배달부. 예. 근데 이제 정 반대죠. 스파이더맨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3위쯤 할까요 그러면? 3위는 아니지만 좀 하위권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히어로는 되면 좋죠. 근데 스파이더맨이 입으로 상대를 놀리는 걸 정말 잘하잖아요. 펀치와 함께 펀치라인을 날린다 그러죠. 이거 배성재하고 딱인데. 입으로 상대를 완전히 그냥 그러기로 만드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게 다 이제 자본주의 토크거든요. 예. 근데 스파이더맨이 가진 게 많으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랙팬서. 블랙팬서죠. 블랙팬서? 갑자기 하도 당황하죠. 놀림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 용어를 까먹었네. 블랙판다가 아니고요. 블랙팬서요. 블랙팬서였으면 와칸다가 있으니까 거의 뭐 국왕이죠. 네. 최고가. 입 놀리지 않죠. 그죠. 예. 와칸다 포에버 하나로 끝나죠. 근데 말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배트맨도 계보가 2개잖아요. 그 시리즈 보면은 몸에서 정말로 그게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발사하는 계열이 또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더 돈 있어 보이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다 계량도 돈으로 차 부서지면 한 대 더 사? 뭐 이런 느낌. 대신에 근데 그 기계가 없으면은 팔목에 그 기계가 없으면은 못 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게 낫습니다. 나는- 그리고 네. 스파이더맨은 어쨌든 확실한 능력자잖아요, 그죠? 그죠. 완전 생체의 구조 자체가 바뀐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무슨 자동차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인장력. 강력한 장력을 갖고 있고. 네, 그죠. 하지만 끊어질 땐 또 끊어지고. 그죠. 근데 배트맨 그 제일 유명한 새 시리즈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톰 홀랜드의 시대에 있지만 그 전에도 이제 2번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셨죠? 샘 레이미 감독님 거죠? 그렇죠. 그- 클레어 데인즈인가 그죠. 그분이 이제 아닙니다. 아닌가? 메리 비슷한 메리 제인 딴 분이셨죠? MJ 딴 분이었죠. 딴 분이었나요? 클레어 데인즈 아닙니다. 클레어 데인즈 그분 누구시지? 갑자기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에 그 첫 번째 그 시리즈에서 왜 이렇게 학교 일진들을 이 배트맨이래 스파이더맨 거미줄로 혼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커스틴 던스트. 그렇죠. 커스틴 던스트죠. 그죠. 아무튼 그 시리즈에서 학교의 그 분리라 그러죠. 일진들 그 사람들을 이제 스파이더맨이 혼내주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발사된 이 거미줄 웹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 너무 미관상 안 좋은데? 그 쭉 나오는 그 손목에서 나오잖아요. 또 그거는 어떤 취향상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거미와 거미줄 같은 거는 약간의 또 혐오스러운 느낌도 좀 있어야 그죠. 그게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저는 크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위험이 전혀 없는 히어로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네네. 빌딩 사이에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웹스윙. 빌딩 여기저기에다가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도시의 모기를 박멸시킬 거예요. 무슨 소리죠 그것도? 네? 무슨 소리죠? 거미줄이면 모기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몸무게는 버틸 수 있겠네요. 제 몸무게요? 그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모기를 모두 박멸시켜가지고 도시에 있는 모든 도시민들이 저를 추앙하도록. 실제로 근데 거미가 모기를 박멸하나요? 예? 실제로 거미가 모기를 박멸하나?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간에 만약에 그 거미줄 나오는 곳이 팔목이 아니라 딴 데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위에서 나온다. 입이다? 입이다. 귀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팔목에서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해요. 네,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예. 자유롭게 딴 데서 나온다고 치면
콧구멍. 콧구멍에서. 배 어때 배? 배에서 나오는 거 어때요? 배에서 하면 이상합니다. 벨트 버클 쪽에서 허리 아니요 나오는 거는 네. 손목이 가장 덜 혐오스러워. 아 그래요? 예. 혐오스러운 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골라보면 결국은 양손이네요. 예. 거미는 거미줄이 어디서 나오죠? 거미요? 그 원래 나오는 곳에 나온다 이러면 좀 싫잖습니까? 그 너무 싫죠. 네. 그 너무 싫잖아. 일단 눈물샘 추천 한번 있어요. 아프겠는데 비명 지르면서 거미줄을 쏴야겠는데. 와 그거 어디 뭐 그거 건물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줄줄 우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어느 쪽도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832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른들이 산타 이벤트를 하잖아요. 어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만약 두 분이 조카를 위해서 산타 분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온 조카한테 들키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분장 중에 현장에서 적발된 거예요. 조카가 100% 믿고 있는 상황. 조카는 지금 산타는 실존하고 네. 올해 나한테 와줄 거라는 말을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자기 전에 하고 너무 지금 설레서 최근 한 달 동안 착한 아이로 살았어. 아니 근데 뭐 사실 그 산타 분장하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산타 목소리만 내도 되잖아요. 조카를 속이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야 지금 반반이에요. 왜요? 산타 복장 거의 다 입었는데 얼굴은 내 마스크야. 삼촌이야. 딱 봤어. 뭐 산타 거를 잠깐 내가 한번 입어봤다. 아. 산타 거 내가 한번 빌려 입어봤어. 산타 할아버지가 방금 와서 이제 곧 옷 갈아입으실 건데 나가 있어. 갑자기 화를 내요? 조카한테 화를 내. 아니 산타 할아버지 곧 오실 거야. 갑자기 화를 내요? 내가 한번 잠깐 입어봤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산타가 아니고 네. 나 그래서 반대로 입어봤다? 내가 이제 얼굴 쪽은 산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옷을 입는 중이었다. 그것도 나가 있어. 아니 화를 내요 왜? 왜 옷 갈아입는데 노크라고 들어와야지. 근데 왠지 베디라면 저거 할 것 같은데. 너는 노크를 안 했으니까 나쁜 아이야. 3년간 선물 없어.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삼촌이 산타라 사실은 산타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 제가? 믿게 하면 합의를 본다고요? 합의를 보는 거죠. 조카한테? 그러니까 사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산타가 내 부업인데 들키면 안 돼. 007처럼.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007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조카는 산타의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미 너무 이제 지금 자본주의에 절여졌는데 네네네. 산타의 존재가 너무 좋은 거지. 그죠. 산타한테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타의 정체가 삼촌이었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만의 비밀로 하기에는 안 돼요? 조카의 세계관이 무너지니까. 대신에 조카의 굉장한 압도적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향후 몇 년 동안. 아닙니다. 안 돼요? 예. 최악입니다. 최악의 선택인 것 같고. 그게 최악이라서 3년 동안 선물을 끊어요? 예. 둘 중에 뭐가 더 최악일까 애한테. 노크를 배워와라. 예. 나 수습은 한다네요. 화를 낸다. 산타라고 내가 이제 조카와 이제 합의를 보면 네네. 조카가 이제 특권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 그래가지고 뭐 삼촌 나 루돌프 태워줘. 내일 루돌프 탈 수 있어? 언제 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말이 시작되면 거짓말은 썰매 어디 있어? 또 다른 썰매 거짓말을 어디 있어? 가져온다. 썰매 어디 있어? 그럼 친구를 또 루돌프 분장시켜야 돼요. 근데 너무 재밌겠다. 걔한테 코를 빨갛게 달아주거나. 아니죠. 계속 그렇게 설정놀이 하는 거 재밌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러를 삼촌으로 가진 사람들의 특권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 나가 있어. 따끔하게 해야죠 어린애에게는. 그쵸. 산타도 우는 아이와 이제 울지 않는 아이를 엄격하게 구별하듯이 네네. 저도 이제 예의 있는 아이와 예의 없는 아이 구별해가지고. 근데 이걸로 한 3년 선물 끊으면 네. 진짜 노크에 대한 강박은 생기겠다. 그렇죠. 노크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은 되겠네요. 평생. 예. 과연 그게 좋은 교육일까요? 네. 4313번님이 보내줬습니다. 만약에 요리를 너무 못하는데 흑백 요리사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요리를 하실래요? 제한 시간은 15분. 저는 무조건 짜장라면입니다. 그것만큼은 끓이는데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1등 하겠죠?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미리 준비하는 이제 거죠. 뭐 밀키트 같은 걸로 네. 어느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미역국. 네. 네. 미역국을 딱 끓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은 흑백 요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먹는 걸 좋아하는 만큼 요리도 좀 합니까? 아니요 못하죠. 못하지만 이제 요즘은 모든 것에 매뉴얼이 다 공개돼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땡튜브라든가 뭐 블로그다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또 어머니께 살짝만 전수 받게 되면은 네네. 안성재 셰프를 울릴 수 있습니다. 뭘로 울리냐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뭘로 울리냐가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웃다가 눈물이 나는 것도 포함입니까? 예, 매운 미역국. 근데 미역국이 이유가 있어요? 미역국은 저는 미역국이 소울푸드예요. 그래요? 예.
근데 제 그 사무실 근처에 미역국 가게가 있거든요. 미역국 집이 있어요. 전문점이. 내가 그때 느꼈잖아요. 집에서 누구나 해 먹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이 정도로는 끓여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미역국으로 맛있게 끓이려면 진짜 끝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짜장라면일 것 같아요. 짜장라면.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커스텀을 많이 하는 게 짜장라면이에요. 저는 이제 고추장 베이스에 굴소스도 넣고 짜장라면에다 굴소스를 넣는다? 양파를 굴소스로 볶으면서 파기름을 낸 다음 짜장라면을 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제가 만든 짜장라면 진짜 맛있거든요. 뭔가 참 이종범스럽네요, 그죠? 어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를 고퀄로, 그죠? 쓸데없는 고퀄로. 하라면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여러분의 사연, 상상 사연을 갖고 있고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근데 잠깐 딴 얘기인데 뭐요? 이렇게 사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 걸 넘어서서 많이 오는 건 좀 놀라운 일이긴 해요. 네네.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갑자기 수상소감 하고 난리예요. 아니 그냥 갑자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연이 계속 오는 것도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신기하네. 오늘 선물 박스 받고 막 유리 씨에게 지목 받고 막 그 여텐러들이 즐겨 듣는다고 하니까 이제 어깨가 올라갔나요? 하루 정도는 수상소감을 하고. 하루 정도는 주인공같이 살면 안 됩니까? 올 하루 중에 오늘 한 번만 그러면 안 돼요? 선물 받았단 말이야. 갑자기 털봉 찼네. 선물 받은 날 내가 이렇게 자아가 올라왔어요. 지금 비대해진 자아 상태란 말이야. 하차 소감이냐고 하신 분 있고. 자, 건방진 미국인이라고 하신 분. 건방지다고 한 것이 또 뭡니까?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래요. 자, 다음 099 하나 번에게 보내셨어요. 만약 일반인들에게 공짜로 우주 비행의 체험의 기회가 생긴다면 두 분은 신청하실 건가요? 우주에 가기 1년 전부터 일상생활을 모두 멈추고 우주 적응 훈련에만 임해야 되고요. 우주에 가서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버텨야 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건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나중에 다녀와서 강의로 돈 벌면 된다 이런 거 안 통하게 다녀온 후에 이걸로 돈벌이는 할 수 없고요. 그냥 체험만 할 수 있고요. 무용담까지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일상생활을 접고서라도 우주비행의 체험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신청합니다. 전 무조건 합니다. 저도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상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한 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그 꿰맨 바늘 자국 그게 우주 가면 터질 수도 있다.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한국인 최초의 이소연 박사님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여쭤볼 거 그랬네요. 궁금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너무 기초적인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죠. 페이커에게 무슨 그 스킨 만들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키보드 뭐 쓰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예 한 번도 꿰맨 적이 없는 사람들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딱 그 우주 가야 되는 그 비행사 교육도 좀 받고 몸 관리 해가지고 딱 그리고 멘트도 준비. 무슨 이것은 인류에게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뭐야? 고리적 멘트. 갑자기 두 개 합쳤어요. 고리적 멘트. 그러면은 준비 과정 1년이랑 이미 나갔어요. 나갔고 돌아올 때까지 이 전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체험은 어느 파트예요? 준비하는 과정은 솔직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멀리 가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멀리요? 명왕성 정도.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제 수명을 다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 나의 인생 내가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때가 오면은 우주장 예전에 가졌던 건 히말라야 꼭대기. 근데 이제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죠. 나중에 거기 올라가 있는 게 그냥 그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따뜻해질 수도 있고 만년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그 우주 유영하면서 조지 클루니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그래비티 나오는 조지 클루니 같이 그래비티 딱 가면서 우주 구경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여동생 얘기도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우주 쓰레기라고 하시면 전문용어로 우주 쓰레기? 대불이라고 부르죠. 대불이 우주 폐기물이라고 하시면 있고 우주장 우스남 우주 쓰레기남이라고 하시면 있고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파트 있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우주에 갔다 온 분이 막 컵을 들고 뭐 하다가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컵을 잠깐 놓으면 떠 있잖아요. 놓고 딴 거 하고 다시 잡으려고. 그리고 지구에 와서도 자기 동물을 자꾸 컵을 놔가지고 떨어뜨려 깨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 정도로 몸의 일상이 바뀌는 거구나. 완전히 습관이 새로 생기는 거구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외계인 만날 때까지 최대한 멀리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안 돌아도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일단 쫙
가가지고 에일리언 그쪽 입장에서는 라이프라는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지구 대표가 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그게 웬 재앙입니까? 재앙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는 네. 침략자일 수도 있죠. 지배자. 아 정말 뭐 신이 왔다. 예를 들어 되게 조그만 민족이야. 그렇죠.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된다. 근데 커도 너무 크잖아요. 그럼. 강림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제 네네. 종교 메이킹 뭐 이런 것들 싹 배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 예. 먹을 것을 가져와라. 예.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좋아하는 것을 거야. 매번 바쳐라. 이렇게. 근데 진짜로 명왕성이 아니라 네. 저는 목성 근처까지만 가도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목성은 사실 진짜 무섭게 생겼죠. 그 압도적인 크기랄까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어느 시점 이상은 가버리게 되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올 생각이 없는 거죠. 베디는. 예, 뭐 뭐다도 일가친척 친구 다 필요 없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진일보를 위해서 네네. 제가 어떻게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 희생 위에 인류의 역사는 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쭉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목성 대신 목동에서나 잘 살라고 하십니까? 자, 다음은요. 다음이요. 김상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달린 특수 알약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를 삼키면 알약 속 카메라가 온 몸을 스캔하고 다니는 거예요. 건강검진 때 내시경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주기적으로 카메라 알약으로 몸 상태를 스캔하면 건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찾아온 세상 아닙니까? 사실 이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닌 것이 이런 종류의 어떤 내시경을 대신할 수 있는 미세 카메라, 미세 로봇 이런 것들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80년대 영화에 이너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죠. 아, 나 그 영화 진짜 좋아했어요. 네. 어렸을 때. 너무 주인공이 좋아했어요. 데니스 퀘이드. 아, 그거까지 기억 그때 못해요. 당시 맥라이언의 남편. 그런가요? 인가 남친인가 뭐 그랬고 지금도 데니스 퀘이드 가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네네. 되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런 구체적인 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예. 그런데 이제 특수 알약. 저는 뭘 기대했었냐면 SBS 네네. 딱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그 건강 검진을 시켜주거든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네. 같은 뭐 20여 년을 살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아왔다는 저 자신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거기뿐이겠어요. 대장 내시경 붙어야 된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쪽 그 병원에서 아직 40대도 아니신데 왜? 근데, 그것도 이렇게 근데 저는 해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그 허겁지겁 부탁하는 내용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주세요. 좀 약간 웃기네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깨끗합니다. 네. 뭐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약간 그 누웠을 때 부끄러웠거든요. 네. 왜? 부끄럽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부끄럽죠. 위에 올라가서 위아래로 이제 그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되죠. 네. 그래가지고 관통되죠. 관통. 근데 그때쯤에 제가 방송에서 하나 봤는데 네네. 로봇 같은 알약을 하나 삼키면 네. 그 알약이 쭉 내려가면서 다 본다. 위내시경도 하고 만약에 네네. 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조직 검사도 살짝 띄고 그 정도까지? 네. 대장까지 쭉 그게 돼서 나중에 나올 때쯤엔 된다 이랬거든요. 뭐 근데 그게 아직도 뭐가 보고표가 된다요? 안 됐나? 이거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예. 근데 그게 거의 15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왜 귀 청소하는 이제 귀 이개라고 하죠. 거기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예. 그거 하나만 있어도 약간 굉장히 그 즐겁게 강박적으로 귀 청소를 하게 된단 말이죠. 보면서 하니까. 이거 좀 귀에 카메라 달려서 폰으로 보면서 하나요? 네, 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그 기분도 좋고. 상상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근데 그게 이종훈 작가가 털난 얼굴로 귀를 숙이면서 폰으로 자기 귀 속을 보고 있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묘하게 중독이 돼요. 요 상태를 깔끔히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이 돼요.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 몸속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약간 중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싫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해보세요. 베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샤워를 하다가 귀에 물이 잘못 들어갔는데 네. 이게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그렇죠. 네, 꽉 들어가지고 그래서 귀기로 막 이렇게 후비면 보통 쫙 뚫리는 느낌 나야 되는데 한 번에 쓱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는 느낌. 꽉 막혀서 압력까지 생긴 느낌. 잘못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통증까지 느껴져서 그 중이염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비인후과 이렇게 갔더니 병원 가야죠. 그쪽에서 이제 저보고 이게 약간 유럽형 귀지. 네. 나도 유럽
스타일인가? 유럽 평균지가 뭐죠? 기분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유럽 이게 평균지가 약간 뭐죠? 유럽 평균지입니다. 그 약간 이렇게 예, 뭐라고 떡질 수 할까요? 있다고. 떡질 그러면서 수 있다. 그걸로 이제 내시경 같은 걸 해서 쑥 빼주시더라고요. 아 왁스형 그죠 네, 왁스형. 그래가지고 쑥 빼주시는데 하여튼 빼주시면서 귀가 싹 트이는 그 느낌이 좋긴 했는데 왜 이상한 데서 이렇게 흡족해 해요? 제 귀 속을 사대주의자예요? 들여다보는 모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말라 있는 타입이 그게 편하긴 한데. 유럽형 돼지기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이베리코형 차단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저는 유럽형 돼지 차단.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뭐 저는 이런 카메라 알약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죠. 예. 자 다음은요. 유민성님께서 보내셨어요. 감정이 얼굴색으로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부끄럽거나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것 말고도 우울하면 얼굴이 파란색으로, 지루하면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상대방 감정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소통하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뭐 그 예능, 관찰 예능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지겠네요. 사실 좋지 않죠. 그렇죠. 예. 이 속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앙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면 홍조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얼굴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때 되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빨개질 때가 많고. 네네네. 조금만 건조하고 그래도 이제 빨간기가 확 돌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흔들렸을 때도 당연히 그렇지만. 네네. 감정이 안 흔들렸는데도 빨가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이제 좀 불편하죠. 그죠. 상대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뭐 화나셨어요? 뭐 불쾌하세요? 이렇게 본인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이 색깔로 들키기 제일 싫은 감정은 어느 쪽이에요? 이것만큼은 진짜 좀 짜증이 날 것 같다 나는. 화났다는 거. 화났다는 거. 네네. 늘 그 색깔이니까. 그렇죠. 차분했으면 좋겠고. 예. 화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색이에요? 화났을 때. 저는 화났을 때 아무 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 상에서. 아 화났을 때. 어떤 색이면 좋을까요? 당연히 빨개져야죠. 그 빨간 상태 요거는 안 들키고 싶어요? 그렇죠. 예. 헐크는 화나면 초록색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이면 배디는 하루 종일 빨갈 것 같은데. 배고픔을 표현하는 색은 어떨까요? 노란색? 노란색 네? 어때요? 노란색. 배고프면 굶주림. 배고프면 보라색이야. 이제 그때부터 배디는 보라돌이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괜찮은데. 아주 잠깐 살색으로 돌아오고 기본 디폴트 값이 보라색인 거죠. 우울하면 파란색. 네. 근데 블루니까. 이거는 우울한 색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죠? 저는 화가 나거나 부끄러울 때 빨갛게 변하는 그런 감정은 사실 남들이 알 필요 없는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의 문제고, 근데 저 사람이 우울한지 아닌지는 사실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한. 슬픔, 우울함, 울적함 이쪽은 좀 뭐 드러나도 되잖아요. 슬픔은 좀 삭히고 싶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안 들키고 근데 이제 싶다. 우울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어떻게든 조금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루함 같은 게 색깔을 띠게 된다. 그럼 사실 이제 연애 중인 커플분들을 많이 싸울 거예요. 지금 나랑 있는 게 지루해? 이러면서 맨날 싸우지 않을까요? 싸우는 게 아니라 다 헤어지겠죠. 결국. 그렇죠. 다 헤어지겠죠. 연인들끼리 지루하지 않은 타이밍이 올까요?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 헤어지겠구나.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루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이어간다. 이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루함이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희극인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겠네요. 관객들 얼굴 싹 봤는데 막 예. 지루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화장실이 급해. 뭐 이런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이거는 여러모로 모두에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 뭐가 편합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노란색으로 표시. 오히려 안 좋나? 안 되죠. 사고를 방지할 수 더러워 있잖아요. 보이죠. 더러워 보이나요? 네. 오히려 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 아니죠. 아닌가요? 그걸 누가 뭐 알아서 예예 너 가서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누가 합니까? 그건 애기들이나. 그런가요? 예, 깐난 애기들일 때는 이제 게이지를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4살 때까지. 예. 3살. 예, 서너 살 때까지 이제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나이 때는 이제 약간 노랗네, 약간 갈색이네 뭐 이런 거를 오히려 얼굴에서 그러네요. 알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죠. 사회생활 할 때 그 화장실 급한 게 얼굴에 나오면 네. 진짜 여러모로 힘들겠다. 그렇죠. 갑자기 수업하다 선생님이 야 너 화장실 갔다 와. 경찰이 저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갔다가 얼굴 갈색이시네요. 가세요. 가십시오. 빨리 가세요. 경호를 예. 경호해드릴까요? 이러면서 가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은 홍종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이 만약 여자로 태어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성별 반전 버전의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지금의 배성재, 이종범 같은 스타일은 어떠세요? 이외에도 피하고 싶은 남자 스타일이 있을지 듣고 싶어요. 그렇군요. 제발 그렇게 태어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런 이종범이 사연.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데 네. 이거를 반전으로
예, 채팅창도 지금 역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게요. 서로가 역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자를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남자면 좀 안심하게. 아무래도 저 같은 남자. 예. 네, 저도 뭐 저 같은 남자 넘어갈게요 이걸로. 저 같은 남자 가장 좀 좋을 네. 것 같고. 만약에 만나기 싫다. 이 사람은 피해야 된다. 누가 있어요? 배텐 출연자 중에서 골라보세요 빨리. 너무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면은 네.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를 저격한 건가요? 지금? 넉살 아니면 이섭, 유이관. 너무 다들 술고래들이네. 다들 술 너무 좋아하는데. 이종범까지. 전부 술 잘 먹는데. 역시 저밖에 없네요. 남자들 중에는. 873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동료나 친구가 신내림을 받아서 갑자기 내 마음을 읽게 된다면 계속 만날 수 있으세요? 어제 야식 메뉴도 뭔지 알아맞추더라고요. 두 분은 이런 동료 친구들에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친구인데 신내림을 받았어요. 마음을 읽어. 마음도 읽어요? 마음을 읽어요. 어떻게? 신내림을 받으면 마음도 읽어요? 뭐 어떤 캐릭터가 이제 입력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다운로드된 그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정도는 알 수도 있지만 근데 신내림 받으면 어디까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 설정을 좀 해보죠. 경제적 그 예측도 할 수 있나요? 뭐 로또 번호부터 뭐 주식 아니면 환율 뭐 이런 부동산 가격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요? 종목 추천 장군님 모신 거예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추천한 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없죠. 예. 없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또 이과적 마인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돈이 되면 만나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는데 대신 마음을 읽으면은 만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네네네. 마음을 읽어주는데 대신에 종목도 읽어줘. 주가도 읽어주고 예. 로또 번호도 읽어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 모셔야죠. 아 진짜요? 예. 만약 마음을 알아도 돼요? 마음이요? 사실 배성재라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속내를 들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 거리감이 유지가 돼줘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깨는 거예요. 그 사람. 울타리주의자죠. 그렇죠. 울타리주의자인 배성재에게 울타리 따위는 없어. 인류 보완 계획. 완전히 그냥 속을 다 알아. 근데 대신에 그 대가로 로또 번호, 주가 뭐 변동 다 알려주는 거죠. 자, 울타리 제 손으로 무너뜨리죠. 예. 자 로또 번호 말고 파워볼 번호를 갖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미국 로또. 예. 그게 더 규모가 크겠죠, 아무래도. 예. 지구상에서 딱 한 명의 친구가 배성재 주변에 남아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마음을 읽어주는 게 그렇게 뭐 신내림을 받은 친구. 네. 뭘 좀 물어보고 싶습니까? 신내림. 신내림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애군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재물운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좀 좋은 걸 따라가는 것보다 나쁜 걸 피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럼 그쪽 별로예요? 그러니까 로또 번호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재물 운 좋은 쪽 이런 지금 도움되는 쪽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주 위험한 사건 사고 횡액 애군 이런 걸 피하는 쪽으로 저는 무조건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뭡니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사후 세계가 있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분 잘 계십니까? 이렇게 열어놨는데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다. 정보를 알게 되면 이번 생을 더 어떤 방법으로든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랑과 영혼의 우피 골드버그 같이 네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커뮤니케이터.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계시구나. 지금 현재 네. 기분 상태. 예. 지금 스탯창. 그분들의 스테이터스. 네. 근데 그분 네 옆에 있어. 너무 무서운데요, 그죠?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따뜻해질 무서운데? 수도 있죠. 옆에 있구나. 저는 근데 이런 거 들으면 반사적으로 반려동물밖에 안 떠올라요. 반려동물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네. 지금 거기서 아주 신나게 잘했어요. 이렇게. 댕댕이가 옆에 아직도 있다. 그죠. 그러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죠. 너무 좋지. 예. 댕댕이하고 우리 양이들이 어떤 상태다 지금. 예. 상태 별점 이런 것들. 단군 할아버지 여쭤보고 싶다라고 단군 하셨네요. 할아버지. 위치 선정 왜 여기다 하셨습니까? 부동산 실패하신 분.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N사세 코너에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다버린 2024년 목요일이라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자, 1년 내내 내다버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람이 아주 있네요.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2024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끝곡은 패닉의 기다리다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